이들 세대가 보기에 해방 이후에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른바 트로트라든지 그리고 뭔가 미팔구 출신의 어떤 이 스탠더드 팝이라는 이런 어른들의 문화는 왠지 자신들의 이런 역동하는 비상하는 어떤 자신들의 세대 감각에는 맞지 않았고 좀 뭔가 좀 축축 처지고 너무 축축하고 애상적이고 뭐 이런 문화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물론 이런 세대가 새로운 문화를 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기존의 어른의 문화가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그런 거는 세상에는 없죠. 여전히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되더라도 이 문화는 우리 문화의 가장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는 나훈아의 데뷔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때 나훈아가 등장하던 이 67년, 8년 이 시기에서는요,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미자로 인해서 폭발된 트로트의 붐이 이른바 남성 트로트 트로이카 시대를 맞이하면서 트로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돼요. 그 중에 유명한 나훈아, 남진, 배호라는 정말 불세출의 트로트 가수가 등장하고 그 중에서 특히 남진, 나훈아의 라이벌 대결은 정말 식민지 시대의 남인수 대 백년설 이후 정말 한국의 지금 정말 진정한 라이벌 시대를 연 어떤 그런 지금 세대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그런 라이벌전이었습니다. 이 남진 나훈아에 의해서 우리의 이른바 대중음악 산업이 이제 크게 확산으로 폭발하는 힘을 가졌는데 그때에 가장 적극적인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팬덤의 시대가 이미 열리게 돼요. 그때 이 나훈아와 남진을 따라다니는 이제 젊은 여자 팬들을 그 당시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기성부대라고 했어요. 어떤 오빠 부대 하잖아요. 기이한 소리를 내는 부대. 그러니까 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지금의 어떤 우리 흔히 오빠 부대라고 부르는 아주 열광적인 팬 문화가 이미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1971년에 발표된 지금 나훈아의 이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요, 물레방아 도는데라는 정통적인 트로트예요. 근데 이 노래를 얼핏 들으면 왠지 이렇게 그냥 30년대부터 있어 왔던 어떤 그런 트로트나 문법적으로 다를 바가 없네? 맞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놀랍게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10대 후반 20대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바로 이 1971년은 이제 이른바 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권에 의한 이 경제개발 정책이 이제 2차 경제개발, 중화기업의 육성이라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접어들면서 서울, 부산 같은 이제 대도시들이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공장이 막 늘어서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제 인력들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전부 그 공장에 일을 하러 막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이겁니다. 바로 이 물레방아 도는 데는 바로 그러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 우리가 흔히 이농 현상이라 그러죠.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자체가 전통적인 어떤 농촌 공동체가 아닌 도시의 산업 중심의 산업 사회 체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전태일의 분신 사건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듯이 정말 그때 초기 한국 산업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노동자들이 굉장히 가혹한 그런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물레방아 도는 데는 당시에 정말 휴가가 추석 명절이 되어도 이렇게 고향에 다녀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고향을 떠나와서 자신의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젊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말 진정한 위안이 되었고 결국 이 노래가 히트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이 물레방아 도는 데를 위시해서 60대 말 70대 초에 수많은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고향의 노래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느냐. 식민지 시대 때 고향에 대한 노래는 뭐냐면 나라를 잃고 이렇게 뭐 만주나 이런 데로 떠돌아야 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대변했다면 이 70년대의 고향에 대한 노래들은 바로 정말 진짜 자신의 농촌을 잃고 도시로 와서 도시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자신의 뿌리에 대한 농촌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대변하고 반영하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청년 문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트로트나 스탠드드 팝 같은 기존의 어른 세대의 노래들에서도 얼마든지 그 당시에 젊은 어린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 사이의 사람들도 다 좋아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때의 10대, 20대들이 지금은 이제 장년 세대가 됐잖아요. 50대, 60대가 됐잖아요. 이 50대, 60대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은 지금 청년문화 시대인데 왜 노래방 가면 뽕짝만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들 문화 역시도 여전히 10대들한테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도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청년 집단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집단은 어디냐면요.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대학 가려고 마음먹는 건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60대 말 70대 초만 하더라도 일단 대학 수가 지금보다 엄청 작았고 정원도 작았고 또 너무 전반적으로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골탑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돈 팔고 소 팔아서 그 자식이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한 명만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다 그 형제를 대학 간 형제를 뒷바라지 해야 되는 그런 대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집단은 이 당시 지금의 대학과는 달라요. 정말 선민 집단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뭔가 물론 가족들로부터 막 출세를 해야 돼서 가족을 다 이렇게 다 돌봐야 되는 의무감도 져야 되지만 굉장히 독특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청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집단들이 이제 대학이라는 근거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청년 문화라고 부르게 되는 젊은 청년 지식인 엘리트들에 의한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무기는 뭐였냐면 바로 통기타라는 악기였어요. 이 통기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인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싸요. 그리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2시간 배워서 노래 하나 연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천재가 아닌다며야. 근데 기타는요 조금 감각만 있으면 한 2시간 배우면 한 곡 연주할 수 있어요. 코드 한 3개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기타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음에 이 기타는 약간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가는 교회의 청년회라든지 대학가의 과 MT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기타 하나만 달랑 들고 가서 이게 포트블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피아노를 들고 다니면서 MT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타 하나만 갖고 와서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됐어요.